네, 오늘은 대학 서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깔때기처럼 모이는 곳이 있죠. 바로 대학 서열화 문제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극심한 학습 경쟁으로 내몰고 또 국민들에게 사교육비 부담과 출산율 저하까지 나타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교육 문제의 원인이 결국에는 서열 높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입시 경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1위는 학업 문제였고요. 인구보건복지협의회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 1위는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응답했습니다. 대학 서열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교육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입학 성적 순으로 대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교육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적 우수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학 입학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대학 서열을 넘어서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중고 교육, 대학 교육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학 서열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학 서열을 해소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입학생 공동 선발 네트워크입니다. 대학 서열을 해소하려면 우선 입학 성적 순으로 대학을 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 대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같은 성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가능합니다. 흔히 고교 평준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을 때는 소위 명문고 경쟁이 있었죠. 하지만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고 나서는 적어도 고입 단계의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평준화 초기에는 동문 효과가 남아 있어서 일부 대학의 선호도는 남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입학생을 공동 선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대학 숫자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대학 서열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굳이 왜 공동 선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지? 대학 입시를 아예 자격고사로 하고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 비율이 높아서 이것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6%가 사립대학인데요. 그리고 그 대학들은 헌법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자격고사적 입시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 측이 우리는 대학별 고사를 보겠다. 자격고사만으로는 학생 선발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막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낮춘 입시 방법으로 공동 선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되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 해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대학 서열 해소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키워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